자, 5부 한국 사회 문제 이런 저런 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케어 하게 되면 돈이 결국은 모자랄 거다. 지금 적립금이 10몇 조가 있어도 결국은 그 적립금 까먹는 것은 시한 문제다.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확대해서 싸게 해 주겠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를 가격이 싸지면 내가 내는 돈이 싸지는 거 생각하지 뭐 정부에서 얼마 건강보험에서 보조하는 거 생각하고 삽니까? 내만 싸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병원은 하라고 시킬 거고 당사자도 해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싸진 만큼 경제학에 보면 가격과 수요는 서로 간에 이렇게 반대로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비례하는 가격과 수요 부분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수요가 늘어난 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건강보험에 비급여로 포함되던 것 중에 넣은 것들은 대부분 가격 규모가 좀 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뭔 꼼수를 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 막으려고 소주, 맥주에 건강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한다라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 올린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지하는 취약한 재정 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차라리 장사를 하지 그래요. 어디다 이 소주 맥주에다가 또 슬그머니 끼어들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추가적 재원 발굴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건보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완화한다 하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이 계속 적립금이 쌓여오다가 이제는 그게 이제 줄어들고 쌓아놓은 게 다 까먹게 생긴 거죠. 그럼 적자나면 내줄 병원에 지불할 돈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3,000원 진료비라고 하면 거기에 뭐 5,000원, 6,000원을 건강보험에서 주는 겁니다. 모든 병원의 진료에는 주사를 한 대 맞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지으면 싸잖아요. 그냥 내가 감기 들었는데 약 지르면 비싸잖아요. 그 왜 싼 줄 압니까? 그 약 처방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 주는 겁니다. 약국에. 그렇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다 해주다 보니까 돈이 다 까먹게 생겼으니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해서 지금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건보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대부분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해 준 적이 없어요. 즉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정부가 따로 줘야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정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올해 7월부터 2단계 개편하면서 수조 원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차가 뭐가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가면서 수조 원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해라는 이 말도 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올해 들어가지고 집집마다 건강보험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일부 저소득 계층은 좀 줄어든 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늘려놓고는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새로운 재원 확충 방안을 발굴한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케어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돈 다 까먹고 좀 있으면 건강보험료 올릴 거라고 제가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벌써요. 자기들끼리는 계산해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 올해 엄청 올렸어요. 그렇게 올려놓고도 일부 저소득층에 좀 싸게 된 사람들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렸다고 홍보하는지 몰라도 옳은 사람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소문만 부글부글 끓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담배 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유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주류 부담금도 매겨서 이 건강보험의 기금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이라고 하면서 주식 배당 수익 등 투자 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걷어들이는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금 떼가는 데 이어 이중으로 세금을 착취당할 지금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 기술 보급, 국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게 문재인 케어죠. 그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 소리를 안 하고 앞에 다른 요인을 다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재인 케어도, 그런데 문재인 케어라고 안 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건보료가 한 7, 8년, 10년 전에는 적자였는데 요 근래는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었죠. 저출산으로 앞으로 수입은 줄어들 거다. 지금 저출산으로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기 이전에 문재인 케어로 사고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 정리를 해야지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놈의 정부는 국민 고열 빨기 위해서 여기저기 빨대만 꽂아대는군. 포퓰리즘 짓거리만 안 하면, 뻘짓만 안 해도 지금 예산으로 충분할 건데. 자, 그러려면 육류에도 소금에도 다 고춧가루에도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유발하니까 전부 부과해라. 몸에 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잖냐. 설탕에도 부과하고 사이다 콜라에도 부과하고 햄버거에도 부과하고 라면에도 부과하고 다 해야지 왜 소주하고 맥주에만 부과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비만, 당뇨, 고혈압, 암 원인이라고 음료, 과자, 라면, 숯불구이, 삼겹살, 치킨, 돈가스 이런 데 다 건보료 때리겠네. 이게 정상이라고 보냐. 자, 박근혜 담배값을 인하하겠다 하더니 그건 고사하고 이제는 소주 맥주값까지 올리냐. 이 세금 뜯어가는 탄간오리더라. 자, 소주 맥주요. 서민들이 그나마 이 팍팍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낙을 좀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도 비싸서 술집 가서 못 먹고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먹습니다. 술집에 먹는 거하고 집에 가서 먹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 술집에는 친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지만은 집에 요즘 술꾼들 데리고 갔다가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혼자 먹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집에서 무슨 자식이나 누구하고 뭐 같이 한잔 하자 하면 그런 게 잘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정권이 점점 좀 미쳐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 할 때 돈 안 올린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담배 이어 소주 맥주까지 뽑아 먹으려고 하느냐. 참 웃기는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슨 한국이 축구에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서 손흥민이 군대에 안 간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몸값이 몇 천원, 천 몇백억이 올랐다. 야구는 금메달 땄지만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괜찮고 야구는 요구하는 부분에 너는 은메달 따라 한 부분에 뭐가 다르냐? 손흥민이는 잘하니까 돈도 천 몇백억씩 버니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되고 야구는 국내에서 찌질하게 좀 벌여먹겠다고 하는데 그놈도 눈꼴 시러워서 군대 안 가고 좀 벌어먹겠다는데 지켰느냐? 저는 국민들의 이런 야구와 축구를 달리 보고 손흥민과 다른 사람을 달리 보는 시각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45년 전에 운동선수 백력 특례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양정모가 이제 금메달 딴 이래 레슬링에서 첫 금메달을 땄지요. 900명 가량이 대상이 됐다는데 90년 이후로는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이제 기준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4강도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이게 넓어져 가지고 문화예술계도 국내외 유명 콩쿠르 우승자라든지 무형문화재 전수자 같은 예술 요원도 그 대상이 되고 바둑도 이제 그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자, 스포츠가 순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군대 가냐 안 가냐 게임으로 보이고 이란하고 16강은 군대 가냐 안 가냐 하는 두 나라끼리 싸운 걸로 보이고 영 찝찝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국민들의 기회의 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것은 자, 국내에서 어떤 분야에 재주가 있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군대 안 갑니까? 가잖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군대 안 갑니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는 군대에 안 가고 어떤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는 군대에 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국위선양이고 어떤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 차이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국위선양의 기본은 뭡니까? 그 본질은요. 개인의 한마디로 이 영광이고 그것이 명예나 돈과 같은 두 가지에서 다 영광이지요. 그래서 개인의 영광을 왜 국가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가? 우리가 과거에 정말 삼류 저개발국일 때 하도 나라 이름 알릴 일이 없을 때 뭐 가서 뭐 해서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국력이 향상된 양 그렇게 정권이 포장을 하고 국민들은 또 그 포장을 믿고 박수 칠 때나 군대 안 가는 게 옳았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나 나나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그래 씨름 잘하면 한국에서 1등 하는데 씨름 선수는 한국에서 1등 해봤자 세계 게임이 아니라서 군대 가야 돼요. 같은 운동선수인데. 그런데 레슬링을 잘하면 올림픽 가서 동메달 따면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면 안 가요. 그럼 씨름하고 이 레슬링하고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군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자긍심도 안 느낍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몇 명 외웁니까? 이제는 누가 금메달 땄는지 무슨 인기 구기 종목 말고는 다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근데 이번에 참 희한해요. 아시안 게임 중계를 하루 종일 해대요. 패식도 중계하고 개식도 중계하고 옛날에도 그랬는지 저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 수준이 떨어지는 아시안 게임을 보는 국민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축구나 야구하면 좀 보고 그런 정도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중계를 방송마다 똑같이 해대면서 자, 문정권이 요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민들이 또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애국심을 함양을 해서 정권 지지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예? 항상 한국에는 무슨 운동이나 스포츠 게임에 우승하고 뭐 이러면 마치 그게 정권의 지지가 높아진 양 착각하는 이 권력자들의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관심을 가지라고 막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중계를 해대면서요.
그런데 계속 제가 찝찝한 생각이 뭔가 하면 이제 스포츠나 이런 거 해서 군대 안 간다라는 거 좀 없애자. 자, 돈 많이 버니까 군대 좀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야말로 집이 가난해서 가장인 젊은 애가 군대를 가는 걸 봤습니다. 예? 걔가 벌어서 그래도 뭐 이 노동을 해서 집을 먹여 살려야 될 건데 그런 애를 잡아다가 군대에 넣는 걸 제가 숱하게 봤어요. 그러면 돈을 몇백억씩, 천억씩 버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해서 그 사람의 군대까지 빼줘야 되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거 한다고 해서 밖에서 돈 번다고 해서 국민들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안게임 자체보다 손흥민이 군대 가냐 안 가냐가 더 화제가 되고 무슨 야구는 얄밉고 축구는 가지 마라 이런 국민의 심리도 털린 거예요. 만약에 야구만 금메달 땄는데 축구가 져서 손흥민이 못 땄으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립니다. 자, 오지환이라는 선수가 면제를 받으려고 아시안게임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그걸 선발한 것도 턱내고 이번 대회 주전도 아니었는데 이 행운을 봤다. 자, 그런데 손흥민은 브라질 월드컵, 리우 올림픽, 러시아 월드컵에 부상 위험 감수하고 열심히 뛰었다. 자, 손흥민은 지금 이 학력이 고교 중퇴이기 때문에 공익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축구가 우승을 못했다면 그냥 이 상무나 경찰청 축구팀에 갈 수도 없어서 공익이라 낮에는 공익 근무하고 밤에는 아마추어 팀에서 훈련을 해야 됐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수가 손흥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냥 국민한테는 즐거움이고 손흥민한테는 개인적인 돈벌이죠. 영광이고. 그런데 왜 손흥민보다 훨씬 못한 국민들이 손흥민 군대 가지 말라고 스포츠를 바라보면서 응원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자도 전쟁 나면 가야 되지 안 가면요. 징병 제도가 있는 나라가 또 아니지만은 군대 안 가면 그냥 망신을 당하죠. 그리고 뭐 지금 관심은 이 제도를 고쳐서 오지환이 같이 한 번 주전도 안 뛰고 군대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군대를 쉽게 안 가고 손흥민 같이 몇 번을 나와갖고 몸으로 때운 친구는 잘못하면 군대 간댔는데 손흥민이는 가봤자 공익입니다. 아니 이렇게들 참 국민들이 사고관에 가치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운동선수나 뭐 이 예체능 또 무슨 특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체의 병력 면제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대는 다 똑같이 가야지요. 귀하나 천하나요. 귀하나 천하나에 따라서 군대를 다르게 가게 되는 부분은요. 결국은 이 나라의 병력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양심적 병력급으로 빠지고 축구 잘해서 빠지고 뭐 잘해서 빠지고 노래 잘 불러서 빠지고 피아노 잘 두드려서 빠지고 바둑 잘 둬서 빠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익선양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익선양을 못해서 문제입니까? 솔직히 스포츠도요. 이번에 아둥바둥 해도 일본한테 밀려서 3등이잖아요. 2등도 이제 못하고 있어요. 이제 스포츠도 왜 한국만 프로 선수들이 가고 야구 중계를 프로야구를 중단합니까?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2주 동안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제 스포츠도요. 4인 팀들이 아시안게임에 나가고 그것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 자아실현이나 개인적 영광으로 접고요. 이걸 중계하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일본만 해도 지금 보면 이번에 축구팀도 일본이 국가대표를 보낸 게 아니라 지금 그 23세 이하 규정 중에 그것보다 더 어린 선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와일드카드를 꽉 채워서 나이 많은 애들을 넣어서 보내서 걔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구는 뭐 프로 선수들이 기어나가고요. 그래갖고 또 대만한테 져서 망신당했지요. 그리고 무슨 뭐 코리아 팀이라고는 또 뭡니까? 숨어가고.
언제 그렇게 많은 코리아 팀이 있어서 금, 은, 뭐 동 두 개인가 이래 땄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병력 특례 좀 없애자. 아주 눈꼴스러워서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스포츠를 보면서 누구 군대 가고라는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실업급여, 그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정부가 이 정권이 몇 조 올렸다고 이야기가 나왔지요. 거기에 이어서 근로장려금도 내년에 5조라 올해에 3.6배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실업을 했을 때 받는 거고요. 근로장려금은 이 내가 소득을 받아봤자 그 소득이 일정 수준 미달이 됐을 때 근로 의욕을 높인다고 정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3.6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내년에 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기재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4조 9,017억이라는 거예요. 올해 지급액보다 3조 5,544억을 늘린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진짜 돈을 그냥 뿌려대는 이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근로장려금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내년에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면서 기존보다 168만 가구가 늘어난 334만 가구에 대해서 장려금을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2배를 더 늘린 거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요. 그리고 최대 지급액도 가구당 85에서 250만 원이던 것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해 한 번 신청해 가지고 몇 달 있다가 5월 달에 신청해서 9월 달에 받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2차례 신청하고 2차례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 근로장려금 지급도 지금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준다라는 겁니다. 자, 없는 사람들 도우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고 하면 좋은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든 부분에 개입해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겠다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돈을 갖다가 아예 정권이 그냥 곳곳에 배급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양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언제까지 헬리콥터 문도 아니고 옛날에 버냉키입니까? 헬리콥터 밴이라고 했죠.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막 뿌렸다. 근데 이 정권도 지금 막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다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해주는 대상인 국민들은 대다수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명이 벌어서 이 국민들을 무게 살리는 이런 구조로 점점 가면 갈수록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강구하거나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도 높여, 근로장려세제도 높여, 문재인 케어도 해줘, 보육 육아 비용부터 해서 애 한 명당 10만 원씩도 줘. 노인들은 30만 원을 올려줘. 전부 선심을 씁니다. 쓰는 거는 좋은데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도 하고 써야 되는데 이 정권은 차베스 마두로처럼 한마디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50%에 대해서만큼만 지지를 받으면 되니까 밑에 나머지 위에는 한번 뜯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부 세금의 봉이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옳으냐는 거죠. 적어도 이런 장려세금을 지급한다면 이것의 지불의 필요성이나 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묻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요, 그냥 신문에 내년에 이렇게 반영되었다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매우 형식적으로 정권의 칼자루 쥔 정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가졌을 때 마음껏 양껏 주변에 인심 쓰고 다 해라. 대신에 이제 나라 거들나서 나중에 이런 걸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이제 그때는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당연한 거를 갖다가 정부가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를 늘릴 때는 매우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 비용 대 효과를 계산해서 비용 효과 계수가 100이 넘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은행 통장에 그냥 돈이 들어와 신청만 하면, 자, 그런데 국민들은 그럼 전부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정부에서 각종 수당이나 급여를 받는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이런 입장들을 전부 오픈해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게 복지체계의 맹점이고 허점이지요. 뭐가 있었습니까?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만 뭐 100수십 명이 나왔다고 그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BMW나 벤츠를 몰면서 임대 아파트에 산다. 이건 어딘가를 속였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지의 가장 허점은 뭔가 하면 복지 부패가 필연적으로 복지 국가를 지향할수록 나타나는데, 그러면 복지 부패를 척결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무슨 뭐 부패 척결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수준이 거기에 상응을 해야 내가 그런 복지의 대상이 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벤츠 세워놓고는 임대아파트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복지에. 앞으로 나다 거들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